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프 만들기 8장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만들기는 R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를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ggplot2 패키지라는 것도 알아봤었습니다. 특히 ggplot2 패키지는 레이어 구조가 있는데 그 레이어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실수가 없다라는 거 알려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건 산점도 표현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PG 데이터를 통해서 산점도 표현부터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거는 배기량별 고속도로 연비 해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산점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ggplot2 패키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ggplot2. 자, 라이브러리 ggplot2가 실행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배경 설정부터 첫 번째 순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ggplot2, ggplot2가 아니죠. ggplot을 하는데 데이터는 뭐다? mpg 데이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aes를 통해서 x축 값은 displ 이라는 변수, y축은 고속도로 연비인 hwy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우측에 플롯 창에서 이렇게 뜨게 되는 걸 보이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이시죠? 첫 번째 그림부터 그렸습니다. 배경 설정부터. 두 번째를 뭘 한다? 사실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여기 보이시죠? 요거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뭘 한다고 했죠? 그래프를 추구한다고 했죠. 그래프는 GOM 이라는 그래프 이름을 가게 되는데 어떤 그래프를 간다? 여기서 보시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포인트인 산점도 함수를 그리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닫고 해주시면 자, 산점도가 생겼죠. 그 다음 순서에서 또 뭐가 있었죠? 축범위 조정을 설정하는 추가를 해봤다는 거죠. 축범위를 설정을 추가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축범위 두 번째 저는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서 축범위 지정을 했고 세 번째에서 축범위 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ggplot2 원래는 같이 하시면 돼요. 데이터 저는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한 번 더 적는 겁니다. 연습도 하고요. mpg 데이터로 쓰는데 as x축 값은 뭐라고요? displ y축 값은 고속도로 연비 더하기 산점도 GOM 언더바 포인트 이러고 닫고 더하기 뭘 한다고요? x축 범위 조정하는 설정을 추가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x축과 x림 y축을 변환하는 y림 추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xlim xlim 그래서 x축을 조절하는 3부터 6까지 지금 현재는 2부터 7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3부터 6까지만 보여주겠다 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자 경고 메시지가 떴죠. Removed 105 rows containing missing value. 그래서 105 행이 미싱 밸류로 표현돼서 안 보일 거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y축까지 추가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보여줄게요. 저는 x축 값과 더하기 y림까지 하겠습니다. ylim ylim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부터 30까지 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 10부터 30까지 컨테이닝 밸류 똑같이 뜨죠. 이렇게 오류가 뜬다. 왜냐하면 앞에 행만 제거됐거든요. 이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저와 같이 똑같이 뜨신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데이터 축 보여내는 거, 두 번째 데이터 그래프 종류, 세 번째 x축과 y축 세부 설정 순으로 간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했던 건 이미지 저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측에 플롯 창에서
익스포트를 통해서 세이브 더 이미지를 하시거나 이미지 저장하는 거 아예 PNG로 빠지거나 JPG로 다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클립보드, 카피 투 클립보드 해서 여러분들 카피 투 플롯 하시면 지금 컨트롤 C 해서 파워포인트 같은 곳에 붙여 넣으시면 충분히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이미지 저장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gg플롯과 q플롯의 차이를 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막대 그래프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집단별 막대 그래프는 어떨 때 쓴다고 했죠? 집단별 평균표를 만들 때. 그래서 집단별 구성을 보고 싶을 때였고, 이게 이제 집단 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집단 간 차이를 보는 것은 그냥 바로 데이터를 쓴다, 원자료를 쓴다, 아니면 요약 통계량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요약 통계량을 만들어서 한다. 그룹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패키지가 있었죠. DPL Y R이란 패키지가 있었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고, 이 실행된 패키지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거였죠. MPG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 건데, 이거는 어떻게 만든다? MPG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한다. 이 MPG 데이터는 어떻게 연산한다? Ctrl Shift M 연산자를 통해서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룹 바이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죠? DR V. 여러분들 앞에 질문을 보시면 구동 방식별 고속도로 연비를 보고 싶었거든요. 평균 고속도로 연비.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건 구동 방식별로 그룹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구동 방식별로 나눈다. DRV가 구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뭘 했죠? 요약 통계량을 만든다. 서머라이즈를 만드는데 어떤 이름을 한다? 평균 구동 방식별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니까 HWY 이런 이름으로 한다.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름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의 값은 평균값이다. 어떤 것의 평균값? HWY의 평균값이다. 자,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df 언더바 mpg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면 되죠. 자, 값이 나왔습니다. 4FR 값과 19.2, 28.2, 21 값이 나왔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약 통계량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gg플롯으로 통해서 요약통을 만듭니다. 데이터는 어떤 거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거죠. df 언더바 mpg 데이터죠. 그 다음 뭘 넣죠? 순서가 AES, X축 값, Y축 값을 넣어달라는 거죠. X축 값은 뭡니까? DRV. Y축 값은 뭐죠? Y축 값은 뭐죠? min 언더바 HWY. 우리가 구해놓은 값 있죠? 그걸 통해서 만드는데 어떤 걸로 만든다? 막대 그래프로 만든다. GOM 언더바 COL COL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우측 밑에 그래프 조화 4FR 0, 10, 20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었죠. 그래프를 순으로 변경하고 싶었는데 크기 순으로 정렬하고 싶었는데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몰랐단 말이죠.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거 매우 간단합니다. 같이 써주되 MPG를 통해서 부르고 AES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변수에서 정렬 기준을 삼을 건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렬하고 싶은 크기 순으로 정렬하고 싶은 건 X축이었기 때문에 X축 순으로 우리가 정렬할 거다라고 해서 X축에다가 값을 줄 거고요. X축은 REOR DE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렬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렬을 해줘라는 함수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X축 변수는 뭐냐? DRV죠. DRV다. 근데 그걸 어떤 순으로 정리할 거냐? min 언더바 HWY 순으로 할 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내림차순 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준다 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X축 줬으니까 Y축 줘야죠. Y축의 값은 뭐였죠? min
언더바 HWY.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줘야 될 건 뭐죠? 막대 그래프인 GOM 언더바 콜. 이렇게 해주시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그 외에 우리가 요약 통계량을 사용하지 않고 각 한 개의 변수값만 빈도만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call 대신 GOM bar 사용한다. 그냥 빈도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는 MPG에서 부르는데 X축 값은 우리가 하나의 빈도값만 보기 때문에 X축 값만 주는 거예요. DRV 구동 방식별로만 보겠다. 구동 방식별로 빈도 그래프만 보겠다. 빈도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 GOM 언더바 bar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빈도 사륜구동일 때, 전륜구동일 때, 후륜구동일 때 빈도가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연비별로도 봤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시간에 달라지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시계열 그래프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이 시계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선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했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열된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손으로 연결한 게 시계열 그래프, 그게 선그래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지지플로트 패키지 안에 있는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 그냥 여러분들은 바꿔야 될 건 뭐였죠? 기본적으로 똑같은 건데 데이터 쓰는 거 어디서 부른다? 이코노믹스라는 데이터 쓰겠다. 그 다음에 추가 X축과 Y축 준다고 했죠? X축과 Y축. X축은 뭐였습니까? 여기서 볼 거는 X축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데이터. Y축은 뭐였죠? 실업률을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지표를 있는 데이터인데 시간에 따라 실업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시계열 그래프인 거예요. 시간에 따라 실업자 수. 그래서 X축 시간인 데이터, Y축은 실업자 수 unemployed. 그래서 UNEMPLOY 값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걸로 한다고 했죠? 선그래프 GOM 언더바 라인 열어주고 닫아주시면, 자, 앞에서 제가 데이터라고 했는데 데이트죠. 시간은 데이트 DAT입니다. DAT로 실행하시면 이 시계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들이 PSA VERT 개인 저축률을 혼자서 한번 시계열 그래프 만드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박스 플롯이었습니다. 이 박스 플롯은 집단 간 분포 차이를 표현할 때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표현해서 어떠한 수준까지 있는지 해보고, 특히 박스 플롯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서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ggplot 쓰는 거 너무 쉽죠. ggplot을 쓰는데 데이터는 mpg 데이터 쓸 거죠. mpg 데이터 쓸 거다. 그 다음에 x축 값은 고속도로 연비, 구동 방식 DRV, y축은 뭐였죠? 고속도로 연비 HWY. 그래서 이게 구하고 싶은 건 뭐였죠? 각 구동 방식별 고속도로 연비 분포를 알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HWY,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방식만 알려주면 되겠죠. GOM 언더바 box plot. 자, X축값 제가 DRY라고 쳤네요. DRV죠. DRV box plot 하면 이렇게 박스 플롯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전륜구동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DRV 그 전륜구동 F 값 보시면 이걸 같이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은 26, 이 값들을 나중에 더 1단위로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26에서 29 사이의 좁은 범위에 다른 박스보다 좁죠. 그래서 대부분
연비는 거의 비슷한데 중요한 게 뾰족한 형태의 다른 박스보다 좀 뾰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염이 있는데 이 수염의 길이도 좀 중요하지만 위아래 극단치들이 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값이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 없죠. 그렇게 보면 극단적으로 연비가 높거나 극단적으로 연비가 낮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전륜구동이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아시는 게 여러분들 박스플롯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상자 그림을 통해서 연습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차 종류별로 도시 연비가 어떤지, 그리고 CTR을 나타낸 상자 그림까지 만들어간 것이 여러분들 과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플롯2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보다 쉬운데 이걸 해석하고 언제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연습해 보시면 이 지지플로트는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조금 더 이번 시간 강의는 간단하지만 짧은 강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단골 문제로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서대로 하고 어떠한 순서에 맞춰서 지지 플로트가 완성되며 그 플로트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장이기 때문에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